자, 요거 좀 재밌는 건데, 좀 어깨에 힘 좀 들어가게끔 쌤이 설명을 해주자면, 너희 중고등학교 때 배운 개념들 중에서 교육과정 내에서 증명 못한 거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알겠어? 너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내에서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건 뭐가 됐건, 너희가 발견하는 공식은 다 교과서 내에서 증명이 다 됩니다. 알겠죠? 최초로 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증명 못합니다. 까리하지. 맞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이거 어려워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증명 못해요. 진환이 지금 입이 실룩실룩 올라간다. 개까리하다 하면서. 그만큼 어려운 개념입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다? 공식만 외워도 됩니다. 알겠나? 공식만 외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은 이걸 이제 대학교 1학년 되면 증명해. 대학교 1학년 되면 증명합니다. 오케이. 쌤도 이제 대학교 고등학교 때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 증명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러니까 대학교 가가지고 증명하는 거 보고, 와, 대박이다 하면서. 하고 나서는 안 했지. 귀찮습니다. 좀 손이 많이 갑니다. 가볼게요. 그러니까 입실론 막 이런 거 배우는데, 그 논리 자체는 되게 재밌어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핵심이 뭐냐면, 극한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 값을 우리가 계산할 때, 봐봐. 리미트가 있는데, K가 밖으로 튀어나왔네? 무슨 말인지 알겠네. 여기서 봐봐.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알파고,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베타라고 할 때, 첫째, 그게 보니까 어떻게 되노? 상수 K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대. 이해됐어? 상수 K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대. 그 다음에, 덧셈 뺄셈에 대해서도 이 리미트를 분배할 수가 있대. 덧셈 뺄셈에 대해서. 그래서,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라고 할 수 있대. 이거 말해줄 사람. 얘들 1번, 2번만 봤을 때는 우리가 앞서 배운 누구의 성질과 같아요? 어? 준이 너무 좋아. 그렇죠. 시그마의 성질과 같죠. 맞나? 시그마에서 우리가 실수배 할 수 있고 덧셈 뺄셈에 대해서 시그마 분배할 수 있었잖아. 이해됐습니까? 근데 얘는 이게 매력입니다. 뭐? 대박. 원셈과 원셈에 대해서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도 리미트를 분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그마 계산할 때 AK 곱하기 BK고 시그마 있는데 이거 너희가 요지랄 하면 쌤 바로 욕 날아갑니다. 이 새끼 정신 안 차려 하면서. 오케이? 근데 함수의 극한의 계산에서는 이 곱셈에 대해서 이 나눗셈에 대해서 리미트 분배가 된답니다. 알겠어? 얼마나 속편해. 왜 그런지 알 필요도 없어. 그냥 된다 하면 되는 줄 알고 쓰면 돼. 알겠어?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제 조건이 중요해. 언제나 되는 게 아니라 수렴할 때만 돼. 알겠어? 수렴할 때만 돼. 수렴할 때만 fx랑 gx가 수렴할 때만 이렇게 막 분배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리미트의 성질은 시그마의 성질에 비해서 관대해, 빡빡해. 관대하지. 맞잖아. 리미트의 성질은 시그마의 성질에 비해서 관대하잖아. 왜?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리미트도 분배할 수 있으니까. 맞나? 대신에 조건이 있어. 대신에 조건이 있어. 뭐 할 때만 가능하다? 뭐 할 때만 가능하다? 수렴할 때만. 알겠죠?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눈에만 익혀 놓으시고, 뭔 말인가 싶을 거야.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리미트를 분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봐봐. 이렇게 됩니다. 엄청 쉬워요.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3이고 gx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1에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이건 이제 끝난 거야. 리미트는 워낙 관대해가지고 수렴만 하면 알겠죠? 다 나눠줘도 돼. 막 이렇게 나눠줘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리미트 fx는 아까 얼마라 했어? fx의 극한 얼마라 했어? 3이라 했잖아. 거기 3이라 쓰겠습니다. gx의 극한 얼마라 했어? 얼마라 했는데 마이너스 2라 했잖아. 맞습니까?
그 다음 fx의 2배에다가 fx의 극한 아까 얼마였어? 3이었잖아. gx의 극한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 분모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분자 6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마이너스 5분의 4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 개편하네. 개편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수렴해버리니까 그냥 막말로 이 자리에 그냥 3 놓고 이 자리에 마이너스 2 넣은 거나 마찬가지더라 이 말이야. 이해됐어? 오케이? 다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쉬워지겠죠? 이것도 지금 어떤데 fx라는 함수가 2로 갈 때 4로 수렴하잖아. 맞죠? 그럼 정말 편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다 뭐 넣어버리면 끝이라는 거야. 4 넣어버리면 끝이라는 거야. 알겠죠? 다만 이 문제에 한해서는 얘는 그냥 4 넣으니까 뭐 되노? 0 돼가지고 이상해지잖아. 맞나? 그래서 모양을 살짝 바꿀 겁니다. 모양 어떻게 바꿀까? 지금 딱 봐도 뭐 되는 거 드러나요. 그쵸? 인수분해 되는 거 드러나죠. 그러면 이거는 fx 더하기 4가 되겠고 그럼 편안하게 요 리미트 갖다 주면은 요거 얼마 된다? 4 된다. 그러니까 4 더하기 4 해가지고 8 요렇게 계산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 수렴이라고 하는 조건이 얼마나 우리한테 귀한 조건인지 가볼게요. 자, 이제는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쉬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었다면 쉬워지겠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fx는 뭐 한 3으로 수렴하고, 맞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한 gx는 한 2로 수렴해. 그럼 다 때려 넣어버리면 끝나잖아. 맞죠? 근데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워졌어. 자, 결론. fx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이잖아. fx 발산이잖아. 여기 누가 수렴한대? 2fx-gx가 수렴한다잖아.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2fx-gx가 수렴한대. 그러니까 이걸 재료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이거를 쌤이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은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서는 제일 아까 거듭 강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 제일 중요한 조건이 무슨 조건이라고 얘들아? 무슨 조건이라고? 무슨 조건이라고? 수렴 조건이라고.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알겠어? 수렴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얘는 예쁜데 얘는 개판이야. 오케이? 우리 수렴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럼 이렇게 할게. 얘를 수렴하는 모양으로 바꿔볼게. 이거는 약간 배경 지식이자 여러분들의 직관에 호소하는 것인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무한대로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면 fx분의 1은 뭐 되겠어? 제유 뭐 되겠어? 0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fx분의 1은 0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진환이도 이해됐어?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제가 이제 수렴하는 거 2개 알았어. 이거 수렴하는 거 알았고 이거 수렴하는 거 알았어. 이해됐어? 그럼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내 마음대로 좀 곱해도 된다. 동의합니까? 맞지? 그러면 봐봐. 지금 나는 어떤 함수가 수렴하는 거 알았냐면 fx분의 1 f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수렴하는 거 알았고 맞나? 그 다음에 또 뭐 알았어? 2fx-gx가 수렴하는 거 알았어. 그러면은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내가 곱해서 리미트 씌워도 상관없어. 이해됐어?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 그럼 다시 대답. 다시 대답. 다시 대답. 인마의 극한이 얼마였지? 0이었지. 인마의 극한이 얼마였지? 위에 봐봐. 3이었지. 그럼 0 곱하기 3이니까 이 결과물 뭐겠어? 0일 거잖아. 맞나? 이걸 가지고 또 수렴하는 유용한 수열을 만들 거야. 함수를 만들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가 뭐다? 결국은 수렴하는 함수를 만들기.
찾기. 그럼 봐봐. 저거 분배 법칙 써서 곱해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곱했더니 왜 돼요? 2 마이너스 fx분의 gx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분배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CU 대답해 볼래? fx분의 gx의 극한이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fx분의 gx의 극한이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준이야 맞나? 오케이? 그러면 다시 거듭 강조합니다. 함수의 극한의 계산에서는 수렴하는 재료가 언제나 제일 중요해. 알겠나?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굳이 이 발산하는 것을 fx분의 1로 만들어서 0으로 만들어서 수렴하게 만들었잖아. 그럼 수렴하는 애들 가지고 내가 방금 만들어낸 재료가 얘야. fx분의 gx의 극한이 2라는 것을 방금 알아냈잖아. 이거 써먹을 거야. 이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얘들아, fx분의 gx가 2라는 걸 적극 써먹으려면, 저 재료를 적극 써먹으려면 이 식을 어떤 식으로 변형하면 좋을 것 같아? 난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가 fx분의 gx라는 재료거든. fx분의 gx라는 재료를 적극 활용하려면 이 식을 어떤 식으로 변형하면 좋겠어? 분모 분자를 fx로 나눠볼게. 알겠나? 분모 분자를 fx로 나눠보면 얘는 2 되겠고 얘는 fx분의 gx가 되죠. 얘는 1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배의 fx분의 gx가 되잖아. 맞나?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이라고? fx분의 gx가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맞나? 왜? 뭐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니까. 2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수렴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그러면 이제 수렴하는 애 찾았으니까 리미트 그냥 다 자유롭게 분배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2 그대로 쓰면 되겠고 얘의 극한 얼마라고? 얘의 극한 얼마였다? 2였잖아. 2 더하기 2. 그 위에 1 빼기 2 곱하기 2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분모 2 더하기 2 얼마? 4분의 분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건 또 뒤에서도 너희가 볼 거기 때문에 이걸 너희가 그대로 아직까지 풀어낼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이 문제를 풀면서 그것만 느끼면 돼. 뭐?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굉장히 귀한 조건이구나. 알겠죠? 수렴할 때만 뭔가 극한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구나 라는 거 정도 일단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몇 개만 더 아니다. 자, 내가 이거를 너희 너무 어려워할까봐 약간 망설였는데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당장 풀 수 있을 필요는 없고 들었을 때 이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논리적인 흐름 정도 봐봐. 자, 기억에서 이런 말 했어.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gx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fx의 극한값도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거든. 시우 이거 맞는 말일 것 같아? 틀린 말일 것 같아? 틀린 말일 것 같아? 왜 틀린 말일 것 같아? 이건 틀렸습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맞는 것은 디귿이거든요. 디귿부터 한번 보면 봐봐. fx가 수렴하고 fx분의 gx도 수렴하면 gx도 수렴하냐 이렇게 물었거든. 오케이? fx가 수렴하고 fx분의 gx가 수렴하면 gx도 수렴하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럼 함수의 극한 수렴 발산 이런 합답형 문제의 기본 논리는 이런 식으로 간다고. 봐봐.
얘랑 얘를 뭐 하면 얘가 나와, 얘들아? 얘랑 얘를 곱하면 얘가 나오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따지고 보면 수렴하는 두 애를 곱해서 나온 거네.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럼 당연히 수렴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렴하는 것들끼리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운 거 뭐야?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하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여전히 수렴한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얘들은 문법 자체가 수렴하는 거 몇 개 주고 두 개 주고 맞죠? 수렴하는 거 두 개 주고 이 둘을 가지고 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게 수렴하냐 이런 형태로 묻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은 기본 문법 자체가 안 맞잖아. 수렴하는 걸 몇 개 줬어? 한 개 줬잖아. 맞나? 달랑 한 개 줘놓고 이렇게 수렴하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그거 왜 아니냐? 발레도 들어줘야 되는데 쌤이 아직까지 그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럼 기억을 맞게 바꾸려면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겠지. 봐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gx가 존재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도 존재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냐? 누가 이렇게 물었어. 제유야 맞겠어? 틀렸겠어? 얘가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면 얘도 존재한다라고 누가 하면 맞다 이 말이네. 왜 맞지 제유야? 그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는데 얘는 그럼 얘들과 무슨 관계길래? 빼기 그쵸? 얘에서 얘를 빼면 얘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에서 수렴하는 것을 뺀 것이 얘기 때문에 얘는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니은은 그렇게 따지면 이거 fx고 이거 fx 곱하기 gx고 이거 gx잖아. 맞나? 그러면 우리가 진환이 대답해 볼래? 방금까지 배운 문법에 의하면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어? 맞는 거겠죠? 얘에서 얘를 뭐 하면 이게 나오는데 fx 곱하기 gx에다가 fx를 뭐 하면 나누면 gx가 나오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맞아야겠죠. 하지만 니은은 틀렸습니다. 왜 니은이 틀렸냐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살짝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거 수렴하면은 리미트를 막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다 했잖아. 맞죠?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나눗셈을 할 때는 분모는 0 되면 안 돼요. 알겠어?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나눗셈의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있었거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도 가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얘 나누기 얘가 얘잖아. 맞죠? 큰 틀에서는 수렴하는 것들끼리 나눴으니까 될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누는 얘가 뭐가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럼 기억 틀렸고 니은 틀렸고 디귿 맞았습니다. 맞죠? 기억 틀렸고 니은 틀렸고 디귿 맞았는데 얘들아 우리 이건 이 정도 기본 알죠? 이런 합답형 문제에서는 준이 대답해 볼래? 참인 건 뭘 해야 돼? 증명해야죠. 진아는 거짓인 건 뭘 찾아줘야 돼? 발레를 찾아줘야죠. 맞나? 발레는 어디서 찾습니까? 앞에 건 맞는데 뒤에 건 틀린 거. 맞죠? 이런 거 우리는 발레라고 하죠.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했잖아. 쌤, 요 합은 존재하는데 맞죠? 합은 존재하는데 얘는 존재하지 않는 그게 있어요. 한번 보여줄게. 시작. 기억에 대한 발레.
a에다가 0 넣게. fx 자리에다가 x분의 1 넣고 g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분의 1 넣어볼게. 오케이? 그럼 잘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빼기 x분의 1이니까 이 결과가 뭐야? 0이잖아. 그러니까 존재하잖아. 동의합니까? 존재하잖아. 근데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아까 x분의 1이었잖아. x분의 1 해보세요. 이 극한 뭐더라? x분의 1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아까 어디로 가던데? x가 0보다 조금 클 때는 무한대로 가고, 맞죠? x가 0보다 좀 작을 때는 음의 무한대로 갔잖아. 어쨌든 간에 하나의 값을 향해 가지 않죠. 이거 발산하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발레로서 적당합니다. 기억에 대한 발레로서 적당하고, 그 다음에 니은의 발레도 보겠습니다. 니은의 발레. 그러면 여기서 센스 있는 학생들은 이걸 바로 캐치하겠지. 니은의 발레는 뭐가 뭐 되는 애가 발레가 돼야 되겠어, 당연히. 그쵸? 부모가 0 되는 게 발레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리고 발레는 늘 좀 쉬운 거 찾아줘. 니은의 발레 이런 거 할게. A에 0 넣어버릴게. fx 자리에 0 넣어버릴게. 0이라는 상수함수라 쳐도 되잖아. 맞나? gx 자리에 0에서 발산하는 대표적인 x분의 1 넣어버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0으로 갈 때 0은 얼만데? 당연히 0이겠지. 맞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곱하기 gx, 0 곱하기 x분의 1이면 얼만데? 0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0이겠지. 맞습니까? 하지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은 어떤데? 발산이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발레로서 적당하겠다 이 말입니다. 됐어? 그래서 요거는 일단 개념만 쌤이 좀 짚어주고 관련된 문제는 또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쌤이 그냥 개념 설명하면서 그냥 슥 문제들 몇 개 풀면 보통 다 이해가 되는데 요 미적분은 또 그렇지 않아 가지고 쌤이 좀 깊이 있게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것만 복습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의 성질은 진환이 두 함수가 뭐든 뭐 할 때만 수렴할 때만 알겠죠? 수렴할 때만. 그 다음에 승역 이게 성립하려면 gx가 분모가 어때야 된다?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는데 나눗셈은 그것만 주의하자 했지.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된다? 양수가 아니라 0이 아니다 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0 되면 안 된다 했잖아 아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시우 fx의 극한이 알파고 gx의 극한이 베타야. 그럼 fx랑 gx를 곱한 것의 극한은 뭐다? 그렇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겠죠. 오케이? 요거는 좀 이따가 하고 그 다음에 진환이 아까 했지? fx 더하기 gx의 극한이 존재한다고 해서 fx의 극한이 존재합니까?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런 합답형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은 뭐다? 두 개 주고 하나 맞냐? 이 문법이에요. 알겠죠?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는데 얘 수렴해? 이런 문법이 기본적으로 계속 나옵니다.